안녕하세요. 유아임용 강사 실비아입니다. 벌써 2022학년도 유아임용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2021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합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3월에 발령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2022학년도 여러분들이 발령받으시는 해에 연도 학년도를 따서 2022학년도 유아임용 또는 유치원 임용고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아임용의 정식 명칭은 시험의 정식 명칭은 공립유치원교사 성적경쟁시험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선정경쟁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유아 임용 유치원 임용고시이지만요 물론 유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비반이지만 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느 쪽 선생님이시냐면 유아 특수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유아 특수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육 쪽 지식과 전공과 그 다음에 유아 임용적 전공을 함께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유아 임용에 대한 파트를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유아 특수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합격 전략 설명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유아 임용에 대한 부분과 유아 특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양쪽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와 함께 이 1년을 대비하시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선정경쟁시험 대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은요, 실은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정식으로 공지가 되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날짜는 그 전해, 올해 2021학년도 날짜를 고려해서 예상되는 날짜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거의 정확하다 또는 100%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변이 있지 않은 한 항상 일정한 날짜에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학년도 유아임용의 1차 시험은 2021년 11월 6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항상 1차 시험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표는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수요일 12월 8일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요. 제가 여기에 2022학년도라고 써야 되는데요. 2022년 1월 시험인데요. 2022년 1월 시험 2차 시험은요. 1월 5일에서 6일 또는 1월 12일에서 13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차 시험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보는데요. 그런데 유아와 초등이 같은 날짜에 봅니다. 초등의 경우는요. 영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2차 시험을 보지만요. 우리 유아는 영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올해는 2021학년도 그래서 이 해 말고 전에 선생님 지금 저와 함께 2차를 준비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서울인가 경기도는 지금 하루에 모든 시험을 다 봅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요일, 목요일에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 하루에 모든 시험을 다 끝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지역은 이틀을 가고 한 지역은 하루만 가서 면접도 보고 수업 실현도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2021학년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금 해와는 조금 다른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난 거라고 예상되는 2022학년도를 저희가 예상해보면요. 원래 날짜 1월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 또는 1월 둘째 주 수요일 목요일에 2차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1월 말이나 2월 초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또는 2월 3일 목요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을 보면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통 가지고 계시죠. 이유는 우리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2년제, 3년제, 4년제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과를 이수하시는 경우 모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령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경력이 더해질 경우 1급 원감, 원장 자격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2급 정교사 자격증 밑에 아래에 한 레벨이 낮은 그 자격증이 3급 정교사 유치원 자격증이 있고요. 또한 중교사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중교사 3급 가지고 있으신 경우 이 시험을 못 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의 응시 자격은 2급이 아니라 유치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고요. 그 다음에 또한 특수학교 유치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그래서 졸업반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4학년이나 3학년, 2학년 졸업반 선생님들도 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2급 정교사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 1차 시험 과목을 알아보면요. 유치원 교사,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사 모두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보는데요. 교직 논술은 20점 만점에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20점짜리, 2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로 나뉘는데 각각 5점짜리 문항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항이 8개씩 나눠지고요. 그래서 40점, 40점, 총점 100점으로 만점이 되죠. 그런데 이 교육과정 A와 B는요, 시험 준비하는 범위가 다른 건 아니고요. 같습니다. 같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범위의 문제들이 A형, B형 시간이 나눠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6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요. 교육과정 A는 70분, 교육과정 B도 70분 동안 보시고 9시부터 1시 40분까지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요. 보통 8시 반까지 또는 이른 지역은 8시까지 등교를 하셔서 2시까지, 거의 2시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 거두는 시간,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시험지가 제출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보통 8시 반에서 2시까지 또는 8시에서 2시까지 거기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챙겨 드실 수는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은. 그렇지만 점심시간 자체는 없고요.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교직 논술 20점, A가 40점, B가 40점. 그래서 한 문항 8문항 내외 동일하고 시험 시간도 동일합니다. 유치원 교사 문제 중에서 일부는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게 어느 파트냐? 바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아 임용 파트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특수 선생님들은 유아 임용 파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유아 임용과 유아 특수가 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매년 몇 문제가 항상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교직 논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유아교사론에 편중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유아교사론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모든 영역이 논술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은요, 유치원 파트라기보다는 특수학 파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교직 논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특수학교 선생님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의 일부가 교육과정,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문제에서 일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한국사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당일에
1차 시험 당일날 시험이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자격증이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처한다라는 말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여서 실은 이 시험은 이 유아 임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 시험도 준비하고 유아 임용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국사 자격증을 저와 만나기 전에 받고요. 또한 이제 저와 공부하시면서 한국사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국사 자격증을 받으시면요, 5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이실 때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저와 함께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 과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시험은요, 전국 공통입니다. 17개 시도가 전국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고요. 위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을 받아서 1차 시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이고요. 2차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2차 시험은 각 지역별 또 시행입니다. 그래서 서울 2차 시험이 다르고요. 경기도 2차 시험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천 2차 시험이 다르고 그 외 기타 등등의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광주, 세종, 제주,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청남도, 충청북도 모두 2차 시험이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시험 문제가 다른데요. 어느 지역이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문제와 수업 설계, 수업 실현, 수업 나눔 문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어느 지역이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수업 설계나 수업 나눔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이 들어갈 때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021학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가 빠졌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인문 소양이 들어가죠. 그런데 요것과 이 교직 적성과 수업 실현은 동일하고요. 그 외에 수업 설계, 수업 나눔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2차 시험은 준비하게 되죠. (1차) 시험 출제 범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1차 시험의 교직 논술의 출제 범위는요,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이라고 하고요.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는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치원의 교직과 교양 영역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에서 전공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교과목입니다. 저희가 추려보면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신이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관련법,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총론, 지도서 등등이 들어갈 거고, 기타 등등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개론에는요, 8가지 파트가 들어갑니다. 철학 및 사상, 그 다음에 발달 심리, 놀이 이론,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론, 부모론, 그 다음에 아동복지론 8파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유아교사론이 여러분들의 교직 또는 교양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의 90%는 유아교사론에서 나왔고요. 그 외에 10%는 유아교사론을 제외한 요 범위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정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공부에 충실하시면 여기 공부를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요, 별도로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요 이론에 충실해지시면 여기 이론은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죠. 유치원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은요, 특수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직 논술 파트는요, 실은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수교육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특수교육에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특수교육학 정영역, 요게 빠졌네요, 선생님. 교육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특수교육학 정영역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정영역,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정 영역이 바로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부분을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거고요. 요 두 가지 파트와 교육과정의 두 파트와 교직 논술을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고 특수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강사분들과 준비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 파트를 몰라도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파트는 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2차 시험 출제 범위 및 형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면접을 보는데요. 그 문제가 교직 논술 문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직 논술이 글로 쓰는 논술이라면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준비를 굳이 1월부터 준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차 시험에서 교직 논술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준비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2차의 교직 논술 문제를 충실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교수 학습 가정안, 그 다음에 가정안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1차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자료 중에요.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놀이 이해 자료와 실행 자료 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당연히 2차의 수업 실현과 교수학습 가정안을 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안은요. 2차보다는 이 2차의 어떤 공부 범위가 되는 1차 이론반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파트 모두 1차 이론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집단 토의도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나 혼자 보는 면접이라면 경기도 집단 토의는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소집단을 형성하여 소집단으로 보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행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 출제 범위는 교직 논술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구 인문 소양은요. 조금 특이한데요, 선생님. 특이한데요. 요거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은 유아 임용과는 상관없이 요 대구 인문소양 파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시험을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실은 유아 임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한국사 자격증이 유아 임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한 인격체로서의 교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한국사 강의를 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 대구 인문 소양도 마찬가지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실은 제가 이 대구 인문 소양 강의를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죠. 요즘은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유아 임용 파트는 아니고 일반 교양 서적 뭐 예를 들어서 논어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해에는 나온 책이 논어, 데미안 그다음에 뭐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생각도 안 나네.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교양서. 그래서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 전공서가 아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인문소양 선생님들은 요 파트를 준비하시는 강사님이 또 있어요. 2차 시험이 준비할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분들과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실은 저도 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수강생이 점점 늘어갈수록 유아 임용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한데 언제 다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대구 현장반을 운영했었어요, 선생님. 강사가 첫 해였을 때 강사 첫 해에 대구 현장반을 매주 대구에 내려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대구 현장 선생님들이 전원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전원 최종 합격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인문소양 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인문소양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수강생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유아 임용에 좀 치중하는 점이 좀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 교사 준비하시는 분은 2차 시험도 당연히 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분들은요, 2차 시험을 특수학교 선생님들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2차 시험은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만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2학년도 2021년에 제가 어떤 시험 문제를 준비할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올해의 주제는 테마가 있는, 나름 이제 홍보 문구로 테마가 있는 실비아 유아 임용이라고 했는데요. 각 그 수업마다, 강좌마다 약간의 어떤 그 포인트들, 핵심 주제들, 핵심 포인트들의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수업의 어떤 특징이 뭐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테마가 있는 실비아 유아 임용이라고 그랬고요. 각 강좌마다 조금 설명이 깃들어진 어떤 용어들을 붙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 강의는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스텝 1에서 4까지를 순차적으로 가시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텝 1과 2를 생략하시고 바로 3과 4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텝 1, 2 때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시죠. 하시면서 3, 4 하반기 때 저와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데 초수시라면 또는 이 시험이 이제 초수를 벗어나서 두 번째 준비하시는 해라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원하는 2020학년도 대비를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연간을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가 아무래도 결과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유아교육 개론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론과 기출을 결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붙인 건데요. 유아교육 개론 이론 시간에는요, 이론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 기출에서 어떻게 풀이가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통 이론반에서 영역별 기출 분석을 했고 마지막에 연도별 기출 분석, 이론반이 모두 끝나면 이 과정에 연도별 기출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모의고사 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물론 모의고사 문제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추가 보충 강의로 연도별을 하게 되고요. 이유는 연도별 그 분석이 2021학년도 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분석은요, 교육과정, 우리가 시험 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근거로 연도별을 하게 되는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행된 해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험이 2021학년도 유아 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보는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에서 분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추가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보충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전 교육과정을 기초로 나온 2020학년도까지의 유아 임용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은 모두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론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유아교육개론이요, 유치원 교직 논술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모든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직 논술을 위해서 따로 이론반을 운영했어요. 한마디로 유아교사론에 해당하는 파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핵심만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합쳤습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의 유아교사론과 유아교육개론의 유아교사론을 합쳐서 유아교육개론 안에서, 이 한 과목 안에서 교직 논술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부 분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논술과 교육과정의 이론을 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교육개론에 교직논술에 유아교사론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요. 과거에 비해서 이론보다는 글을 분석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내용을 교사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게 논술 시험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론, 전문화된 어려운 이론들을 아는 것보다 지문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교직 논술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어떤 범위를 좀 줄여서 교사론 하나, 유아교육개론 하나로 교직 논술의 이론과 교육과정의 이론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은요, 이 이기적인 유아교육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핵심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풀인 과정인데요. 요 기본 문제는요, 선생님, 기출동형이 아닙니다. 기출동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출은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고요. 여기 있는 기본 문제는요,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또는 이제 가로 안에 넣기, 또는 뭐 이제 짧은 단어 쓰는 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또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쓰시오. 그런 아주 선생님들이 이거 암기하셨어요? 암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이 파트를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백지 쓰기도 같이 넣었었죠. 올해 지금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 개정이 될 텐데요. 요 핵심 정리를 하면서 백지 쓰기가 필요하면 당연히 백지 쓰기 자료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정리와 기본 문제가 완두콩반의 핵심이고요. 암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기용 또는 핵심 정리요. 그래서 요 강의에서 정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로 확인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론반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기적인 누리과정 신이론인데요. 실비아가 올해 마음을 아주 곱게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아교육 신이론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누리과정 시간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걸 합쳐서 교재 안에서 해설서의 내용, 교육부 자료의 내용, 그 다음 관련법의 내용을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신이론 교재 안에 누리과정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교재 한 권으로 누리과정과 신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부담을 많이 줄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요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반이라면 요 이론반에 완두콩 반, 암기반이 또 운영이 됩니다. 완두콩 누리과정 신이론인데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정리 그리고 기본 문제 풀이입니다. 각 파트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이론반은 8주입니다. 8주. 요 이론반도 8주인데요. 요 완두콩은 2주에서 3주. 현재 2주로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연장이 된다면 3주까지인데요. 요 완두콩 누리과정 신이론 2주에서 3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론반이 끝나면 완두콩반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론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론반이 끝나면 완두콩반이 시작이 됩니다. 교직 논술은요. 이론이 끝나는 유아교육개론 이론이 끝나는 3월 또는 2월 말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월까지 유아교육반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직논술이 이제 3월부터 시작될 텐데요. 교직논술은요. 선생님들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긴 기간 또는 이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파트라기보다는 방법을 알고 전략을 알면 쓰는 연습을 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반을 두 반으로 나눴습니다. 완두콩 유치원 교직논술과 이기적인 유치원 교직논술인데요. 모두 문제풀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두콩 시간에도 문제풀이가 나가고요. 이기적인 유치원 교직논술에도 문제풀이가 나가는데요. 이 두 문제가 바로 이 유아교육개론의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문제풀이반, 문제풀이 기본반, 심화반인데 그렇다고 해서 글 쓰는 분량을 저는 줄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 유아일명 처음 하니까 선생님은 서론만 쓰세요. 선생님은 본론만 쓰세요. 선생님은 결론만 쓰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하는데요. 어떤 반이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도록 하는데요. 그 주제를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배치는 하지만 매 문제가 나갈 때마다 그 문제를 정식으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유는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쓰는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이 논술은요, 몇 년을 준비했냐, 이 유아일명을 몇 년을 준비했냐라기보다는 실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어떤 글쓰기를 하실 때 어떤 실력을 가지셨냐가 더 그 실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 실력을 줄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선생님이든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최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논술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 교육과정 시간을 조금 보면은요. 문제풀이 시간이 되는데요. 이 문제풀이는요. 영역별로 구성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기출동형 문제이고요. 기출동형 문제인데 그 기출동형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처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각 영역별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사 문제 별도, 발달심리 문제 별도, 놀이이론 별도, 그 다음에 심리이론 이론 별도로 영역별로 구성하지만 문제의 형식은 기출동형으로 출제하려고 하고요. 실비아가 실제 문제, 이 문제 실비아 모의고사랑 완벽하게 똑같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문제가 똑같아. 이렇게 하는 해가요. 그래서 요 기출동형 문제는요. 제가 이제 구성한 문제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을 제가 100%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몇 %를 소화할 수 있냐의 문제지 강사에 대한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실비아가 전원 합격, 직강 선생님들을 전원 합격시킨 적도 있고요. 항상 그 100% 적중률을 맞췄던 해도 있고 낮은 해는 95%입니다. 낮은 해는 95%이고 높은 해는 100%이고 작년 같은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외에는 제가 모두 강의했던 내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합격률, 출제율 이런 것들은 저와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급조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비아가 적중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도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 임용의 역사 아래서 직강 선생님들을 전원 합격시켰던 분은 그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 이 학교 설명회를 들으실 정도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 이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유아 교육을 임용이 아닌 교육을 정통으로 했기 때문에 유아 임용과 유아 교육은 다르지가 않거든요. 유아 임용은 유아 교육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유아 임용의 적중률도 가장 높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면 역시 실비하다. 반응이 정말 역시 실비하다. 시험장에서 1차 시험을 보는 순간 제 수강생들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역시 실비하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봐도 도대체 이번 기출문제가 왜 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격률, 적중률은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뭐 실비아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동형이 돼 영역별로 문제풀이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보는 시간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실제 기출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요. 이 모의고사는 그래서 논술과 교육과정의 통합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유아 임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이 스텝 1, 2, 3, 4에 따라서 저와 함께 저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과목 모두 선생님들이 들으셔야 하는 거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특수 선생님들의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요.
이 과목, 그 다음에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직 논술 파트는요, 교직 논술 파트는 특수학교 선생님들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저와 이 두 과목, 교직 논술 과목을 들을 필요 없으시고 교육과정 과목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유아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패키지를 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등록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과목들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논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아교육개론이 교사론에도 해당되는 이론이지만 교육과정의 대부분 95%, 99%가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에서 논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논술은 여러분들이 시험 어떤 대비 삼아서 연습 삼아서 함께 풀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이 두 과목을 제외한 교육과정 패키지를 들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건데요. 제가 2차 시험에 대해서는 항상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실 1차 시험 동안은 1차 시험을 보기 전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1차 시험이 딱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1차 합격자 발표 전과 후로 나눕니다. 발표 후로 나눕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전에는 2차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강사인 제가 이론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저는 개별 지도를 하는데요. 선생님, 실비아의 명성이야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실비아의 선생님들은 각 파트에서 적어도 한 파트에서는 만점으로 최종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2차 시험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2020학년도 시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지도를 했던 선생님들은 모두 한 파트 이상은 만점을 받으셨고 2차에서 98점 이상으로 다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고득점으로 붙어 오시든 또는 1점 차로 붙어 오시든 컷에서 붙어 오시든 저는 개별 지도를 통해서 합격을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지도가 필요한 거죠. 각 파트 만점자를 배출한 만큼 2차에 대한 노하우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2차 준비가 가능한 이유는 제가 1차 강의에서 모든 전략들을 다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1차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2차와 연결된다. 2차에서 만약 이 파트가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1차 강의를 시간에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개별 지도는요, 저와 1차를 함께 하신 분들만 등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차 기출 분석 이론반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2차 강의를 들으셨다고, 이론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개별 지도에는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도는 1차 수강생만 등록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상세 일정에 대해서 각 과목 상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 진행되는 건 딱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 과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요, 선생님, 유아 임용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기본이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으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아교육개론에 들어가는 강좌가 지금 뭐냐면 유아교육 철학 및 사상, 발달 및 심리이론, 놀이이론,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론, 부모론, 아동복지론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유아 임용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첫 부분부터 현대 2022 학년도가 있다라면 2021년이죠? 그쵸, 선생님? 죄송합니다. 2021년이죠?
뭐 고대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내려왔을 때 2021년이라고 봤을 때요.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론이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론이 유아교육 신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교육 신이론은요, 이 유아교육 개론에 근거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개론에 해당되는 파트를 모르시면 유아교육 신이론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무너지면 신이론에서 무너지고, 신이론에서 무너지면 누리과정에서도 무너지고, 관련법에서도 무너지고, 교육부 자료에서 무너지고,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개론부터 다시 하세요. 그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이론을 알아야 나머지 이론, 신이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아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요. 콜버그라는 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셀만이라는 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와이카트 프로그램,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 등등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에 너무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을 모르면요. 나머지 셀만 이론도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콜버그 이론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와이카트, 까미, 드브리스 모두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어떤 셀만이나 와이카트, 그 다음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은 신이론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피아제는 이 개론에 해당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 개론학자들을 모르면 신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론학자들의 이론을 신이론학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개론학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다른 파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지 않아도 피아제랑 똑같아. 이것만 알면 그냥 가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아제가 제시한 지식의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리적 지식, 그 다음에 사회적 지식, 논리 수학적 지식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는 와이카트 프로그램, 까미 드브리스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지식의 유형이거든요. 이걸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이 피아제가 영향을 미쳐서 이 지식의 유형, 이 피아제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지식의 유형이 결국 같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공부를 할 때 1000가지의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면 300가지 내용만 공부해도 완벽한 준비, 1000가지를 단순 암기하는 선생님들보다 더 깊은 지식,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이런 어떤 학문적인 계보를 잘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론 파트, 유아교육개론, 유아임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유아교육개론에서 실비아 강의는 꼭 들어야 하는 강의, 또한 이 강의는 실비아에게 듣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 개론에선 그 최고라는 수식어가 있죠. 유아교육개론은 실비아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어떤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개론이 유아교육 신이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개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이론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은 누리과정, 관련법, 영역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다 완벽할 수밖에 없고 1차에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2차에서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시험을 봤을 때 실비아 모고랑 정말 같았다. 그러니까 1차 시험장에 갔을 때 실비아 모고랑 같았다. 역시 실비아다. 그리고 2차 시험장에 갔을 때 저 만점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의 실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건 강사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실비아가 알고 있는 걸 100% 소화하면 당연히 선생님은 1차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 2월에 개론반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2론반의 특징은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론반에서 기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가끔 기출 분석을 다른 강의에서 다시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평가가 실비아가 이론반에서 기출 분석을 정말 완벽하게 했구나. 실비아 이론반보다 이론반이 기출 분석에서도 가장 충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출 이론을 별도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몇 문제를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영역별 기출을 완벽하게 다 다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이론과 기출 분석이 끝나십니다.
그리고 이것만 들으시면 교직 논술 이론과 유치원교육과정 이론이 끝납니다. 물론 유치원교육과정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되는 이론이 있죠. 저와 함께. 그리고 3월에 잠깐 그 누리과정 심리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라고 해서 유아교육개론을 핵심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암기를 위한 강좌이고요. 요 완두콩이라는 이 제목은요,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선배 수험생이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두뇌에 콩 암기된다라고 해서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이라고 하는데요. 1, 2월에 다루었던 내용을 여기서 핵심 정리하고 기본 문제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동형은 아닙니다. 단순 문제입니다. 단순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3에서 5월에는요, 유치원 교직 논술의 완두콩 반이 시작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반에서 논술, 기출 논술, 기출 분석과 이론이 녹아든 기본 문제인데요. 이 기본 문제도 기출 동형입니다. 그래서 기출 동형 문제인데 주제를 조금 쉽게 해서 선생님들이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첨삭은 2번 제공하려고 하고 요 수업은 프린터 예정입니다. 문제풀이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은 3, 4, 5월에 누리과정 신이론이 되는데요. 이 8주 과정이고요. 이 누리과정 신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유아교육 신이론에 해당하는 창의 인성, 신촌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강론들이고요. 제가 이 이론을 신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선생님. 신이론은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드너도 현재 살아있는 학자거든요. 셀만도 2, 3년 전에 사망했고요. 반도라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굉장히 최근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신이론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이론을 계속 수정하고 확장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배웠는데 올해에는 이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이론은 계속 그 학자들의 흐름 또는 학계의 흐름 또는 유아교육 전공서에 바뀌는 흐름을 빨리 따라가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개론은 조금 달라요. 피아제는 아주 옛날에 사망했어요. 듀이도 1950년에 사망했고 몬테소리도 1950년에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론은요, 그 사람들의 순수한 이론은 그대로 변동 없이 매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수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건 순수한 이론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주장한 순수한 이론을 다시 재수정해서 자신의 이론으로 펼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신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콜버그의 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셀만의 이론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피아제의 이론을 근거로 셀만이 만든 이론. 그렇게 되면 셀만이란 학자는 비교적 최근에 사망을 했지만 그래서 이론이 계속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론은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이미 옛날 학자들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신이론은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확장하게 되면 우리도 빨리 옛날에 배웠던 건 아니야 하고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발표한 이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해설서가 들어가고 누리 이해자료, 누리 실행자료, 관련법 교육부 자료인데요. 이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누리과정 시간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이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말 즐겁게 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아 개인적으로 가장 완성도 있는 강의를 2020학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강의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시험의 어떤 뭐 출제율, 뭐 이런 적중률 이런 거에서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올해 더 완벽함을 더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최고 유아이몽에서 그냥 최고의 강의를 맛보시게 된다, 알게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 누리과정과 신이론을 핵심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푸는 완두콩 누리과정 신이론이 아주 2, 3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암기, 키워드를 암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8월에는요, 교직 논술 문제, 이기적인 유치원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이제 교직 논술의 어떤 스텝 3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화 문제 풀이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도 기출 동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문제풀이, 유아교육개론, 영역별 문제풀이, 누리과정 신이론이 6주 진행이 되고요. 여기 문제는 기출 동영입니다. 기출 동영인데 영역별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 10월에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최종 모의고사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8주 과정이고요. 모의고사가 8주고 연도별 기출은 보충으로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8주 모의고사가 8회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 논술 교육과정 A, B 요 순서대로 하고요. 첨삭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패키지 강의를 조금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학비가 수업료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패키지를 구성을 했고요, 선생님. 강의의 자신감 또는 강의의 전문성, 강의의 완성도는 그 어느 강의와 비교 불가하도록 완벽하기 때문에 단과 강의에서는 강사의 자존심을 조금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의료가, 전체 강의료가 굉장히 뭐 정가로 치면 이제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시고 또 열심히 현장 생활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부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패키지 강좌를 구성했고요. 또 올해는 2022학년도는 제가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연간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그 해이기 때문에, 물론 실비아 에듀 원격 평생교육시설은요 2020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1학년도 하반기 강의부터 시작이 됐지만요. 그때는 하반기 강의가 운영이 됐던 거고, 올해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완벽한 연간 패키지 운영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간 패키지가 실비아 에듀에서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교재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은 코로나로 선생님들 힘드시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을 드릴 방법이 뭐가 없을까? 대표인 체어라면 교재를 무료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부담은 되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에 한해서 올해 교재는 그 무료 나눔, 강의의 료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등록하시게 되면 교재는 자동 발송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단 주소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아 에듀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 등록을 하실 때 기재한 그 주소지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는 배송지가 맞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경우 재발송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연간 강의는요, 선생님, 정가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실 경우에는 선결제의 어떤 그걸로 150만 원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21학년도 수강생, 실비아 기존 수강생들은요, 1월 31일까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실 것 같으면
뭐 그냥 연간 패키지를 하든 또는 이제 수강생 대상 연간 패키지를 하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강생 대상으로는 기존 수강생 대상으로는 1월 31일까지 연장을 조금 더 해서 부담을 줄여드렸다. 요 차원이고요. 물론 1월부터는 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돼서 여기가 이제 기존 분들이 조금 더 요 가격으로 여전히 할 수 있고요. 아마 1월부터 31일까지 150일 거고요. 1월이 되면 아마 수강료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은 1월 31일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패키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수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반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31일까지 등록할 시에 120만 원으로 측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는데요. 상반기 프로그램은 31일까지 등록할 시에 90만 원.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후에 공지됩니다. 이후에 공지되는데 5월 31일까지 등록할 시에 80만 원인데 이 하반기 강의는요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5월 31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교재는 모두 새로 나옵니다. 모두 새로 나오는데요. 올해 교재를 제가 모두 새롭게 재출간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독학하시는 선생님들 어떨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실비아 교재는요, 완벽했습니다. 올해 교재를 재출간하는 이유는요, 교재의 완성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성된 거 100%에서 110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가 이미 기존 시험들 2019년 출시, 2020년, 2021학년도를 완벽하게 적중시켰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 독학하실 선생님들은 실비아의 기존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를 완성했다 그래도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교재는 110, 120, 200%를 위해서 재출간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혜택은 수강생들에게만 집중해서 드리고자 하는 게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영상이 잠깐 흔들렸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교재 부분은 별도 판매는 하지 않고 수강생분들에게 강의를 등록했을 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선생님들에게는요, 교재 구입에 대한 어떤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배송이나 재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가입하실 때 실비아 에듀에 회원가입된 주소를 정확하게 배송받으실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무단 전제 복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애초에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실 건데요. 가능하면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셔야 약간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공부를 하실 때 안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노하우가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올해 저는 선생님들과 행복하고 굉장히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만큼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져가셨으면 하고 반대로 선생님들이 그것을 좀 외부에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비아 자료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유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사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재나 강의에 대한 어떤 공유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강사로서의 어떤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배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최소한 배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강사의 어떤 강사를 선생님들께서 강사를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강사에 대한 자료나 그 다음에 강사의 강의를 무단 복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테마가 있는 실비아 유아이명의 역사는 합격 스토리로 채워집니다. 2021학년도 1차 합격자 다수 배출했고요. 2차 개별지도 진행 중입니다. 2020학년도 최종 합격자 다수 배출했고요. 2차에서 각 파트 만점 합격자들로만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각 하나의 파트 이상에서 만점을 받고 2차에서 최종 합격했고요. 2019학년도 출시 2차 개별지도 전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전원 최종 합격자에는 5개월 준비 초수생도 있었고요. 1차에서 소수점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 최종 합격자 다수 배출했고요. 여기에는 재학생, 초수생, 대학생들, 초수생들, N수생들 있었고요. 그리고 실비아를 단번에 스타 강사로 만든 2018학년도 현장 강의 전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대구 현장 강의 수강생들 전원 합격했고, 그 다음에 서울, 그때 제가 서울에서도 현장 강의하고 대구에서도 현장 강의 했는데 서울, 대구 현장 강의 전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차를 준비한 2차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서울도 최종 모두 합격했고요. 대구는 전원이 최종 합격했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와 2차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2차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떨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최종에서. 그런데 서울 합격자들, 1차 합격자들 중에서 2차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전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최종 합격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저는 얘기하고요. 왜? 여러분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곧 저의 영광이기 때문에 전원 합격의 역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강사는 저와 저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수강생들을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초였고 유일할 겁니다. 아마 실비아 외에 이 전원 합격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강사는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비아는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냐? 왜 학원 강의를 하냐? 저 사람은 대학에서 강의해야 할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실제로 미 주립대에서 강의 경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미국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탑 3위 안에 들었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이 지금 서울에 있는 유아교육과에 학과장을 하시기도 해요. 그분이 이제 최종 합격하셔서 미 주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다가 이 서울에 있는 유아교육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과장을 하고 있으시기도 해요. 저는 미 주립대에서 최종 3위 안에 교수 자격 안에 들기도 했던 강사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박사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에선 떨어졌습니다만,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저를 흠집을 낸다면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흠집이 나지 않을 만큼의, 누가 뭐라 그래도 흠집이 나지 않을 만큼의 유아교육의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아 임용에서도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원 합격의 역사는 실비아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리고 실비아의 수강생들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전원 합격의 신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실비아 유아 임용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실비아 에듀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개원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임용 유일에게 학원 대표이자 그 다음에 강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유아 임용 유일에 전원 합격을 기록했고요. 선생님, 저는 유아교육도 전공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육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육학을 정식으로 둘 다 전공한 강사는 저밖에 없고, 저는 저의 학력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는, 단 1%의 거짓도 없는 완벽하게 순수한 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와 유아의 신뢰감이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강사와 수강생의 신뢰감도 거짓 없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던 경력을 만들거나 또는 있던 경력을 부풀려서 다른 경력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정식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또 유아교육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강의한 게 아니라 유아교육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학도 정식으로 전공을 했고요. 유아임용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유아교육과 교육학을 동시에 정통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정교사로 만 5세 담임으로 생활을 하다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가서 석박사과정은 미국 주립대에서 이수를 하게 되고요. 유아임용 유일의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을 강의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대학원까지 강의한 경력자는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과 대학원 강의 경험이 모두 있고요. 미 주립대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고 이제 강사로 개별 강사로도 했었고 교수님과 파트너를 이뤄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국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뭐 유아 교육으로는요, 선생님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유아교육의 어떤 경력으로서는 실비아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완벽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숭유여자대학교 유아임용 대비반 강사를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EBS 독학사 유아교육 교재를 집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임용 교재 다수 집필했고요. 그 다음에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유초등교육과 대학원 강의를 했었고 TA, 실습주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사교육자 협회는 ATE는 여러분들 NAYC 알고 계시잖아요. 전미유아교육협회. 그거 위에 있어요. 모든 교육 파트를 다 아우르고 여기에는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할 수도 없고 추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또 특별하다고 추천을 받아야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ATE 협회에서 자격심사위원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자격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AYC, ACE, 기타 등등의 ATE, 오맵 이런 국제유아교육협회 교육학회는 다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학회에 다 참여했다. 여기서 발표 다 했다. 연구 다 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유아교육 학부대학원 과정 출강했고요. 국내외 유아교육 현장 경험 유치원 정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정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유아교육 현장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유아교육 을 견학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유아교육을 견학한 경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저와 선생님들이라면 2022학년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 전원합격 신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합격이 목표이시라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2022학년도에도 저의 목적은 전원 합격이고요. 그래서 저와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 강의를 100% 소화할 수 있도록 강의를 압축시키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힘든 부분들을 줄어드리려고 굉장히 강의 계획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고요. 이 강의 정하기 가끔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1년의 기간 안에 이 사람 연간 강의도 듣고 저 사람 연간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강사 수업을 정해서요. 그 강의를 100% 소화하면 그건 무엇이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놔두고 힘든 가시밭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두 소화해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적중률이 높은 강사의 강의를 정해서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죠. 적중률이 가장 높은 강사 누구입니까? 실비아죠. 그리고 그것을 100%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해야 하는 노력을 완벽하게 하면서 2020학년도에 또다시 전원 합격의 신화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비아 에듀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있고요. 실비아 제1카페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2카페가 있고요. 보통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공지 같은 것만 올라가고요. 제가 보통 소통하는 것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아 유아이명, 유치원 이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실비아 유튜브가 나올 겁니다. 실비아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매주 저와 만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현장, 동영상 강의 외에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하루를 고정된 시간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강의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답할 수 있는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매주 진행을 하고요. 유아 임용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임용은 강사와 수험생이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강사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서적 지지를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저의 정서적 지지는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어주는 게 정서적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매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질문 같은 것도요. 선생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매주 실시되는 이 스트리밍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준비해 오셨다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공 스케줄은요. 초수가 있고 N수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초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3년, 4년 차들을 N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병행 선생님들은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육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올인하시는 공부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공부법이 달라야 하냐고요? 달라서는 안 되죠. 왜 달라서는 안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인하시는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해서 N수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그 일병행 선생님이나 육아 선생님들은 공부할 시간이 적다고 해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든 시간을 내셔서 그 주에 해당하는 공부들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강의가 끝나면 복습, 자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병행 선생님들이라고 하셔서 유아교육개론을 3, 4월까지 하시고 그러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개월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월수에 맞도록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이 열공 스케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매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카페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그 주에 강의가 끝나면 저는 선생님들이 그 주에 해야 할 것들을 카페에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강의와 카페의 어떤 그 공지 부분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어떤 선생님들이든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수니까, 나는 일병행이니까, 나는 육아니까
그런 변명은 그만합시다. 변명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육아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격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만 합격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제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복을 하셔야 돼요. 12월 한 달, 12월 남은 기간 동안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체력도 많이 만드시고요. 공부할 마음가짐, 올 한 해 나는 임용에 몰두한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Q&A 시간인데요. 요 Q&A 시간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카페를 보면서 합격을 시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재에 담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유아 임용을 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도 제 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어떤 경력들을 보시면 한순간 한순간이 항상 숨가쁜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숨가쁜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있을 때, 외부에서 고난이 있을 때 제 꿈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요. 제가 제 꿈을 포기했을 때 제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든 제 꿈을 제 손에 꽉 쥐고 있으면요, 그 꿈은 여전히 제 앞에 남아있고요. 또 그래 왔기 때문에 실비아가 강사가 아닌 강사뿐만 아니라 대표로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요, 몇 번의 실패, 한 번의 실패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그 꿈은 끝내 이루게 됩니다. 유아 임용을 1년 만에 합격하는 선생님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출시가 있던 해에는 6개월만 공부하신 분도 합격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런 시간이 흘러도 유아 임용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끝내 합격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오늘 떨어졌어, 이런 감정보단요, 아직도 내 꿈은 내 손에 꽉 쥐어져 있어, 나는 반드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질문을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답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그 사이트가 저의 실비아 에듀 원격 평생교육시설 사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실비아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선생님들이 질문으로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조금 더 드리자 하시면 모의고사 적중률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높다는 건 아시겠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의 업데이트와 날짜는 그 단가 강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형태는 칠판을 써가면서 수업하셨던 형태 그렇겠죠. 근데 올해는 칠판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별도로 빔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강의를 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칠판으로 써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런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화면에 문제를 띄우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전자칠판, 그 다음에 칠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강의의 최상의 강의를 위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서서 진행을 할 거고 이론 강의는 당연히 칠판을 이용할 겁니다. 강의 스타일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기존의 형태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교육과정 개편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언제 개편되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개편된 지가
뭐 2021학년도가 처음 실행됐기 때문에 뭐 이게 5, 6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뭐 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병행으로 합격하신 분, 유감함으로 합격하신 사례는 카페에 합격 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쉽게도 제가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기존 학원에서 찍었던 합격 영상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추가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은 이번에 2차 시험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이 시행되고 최종 합격자들이 발표되면 그분들께 합격 수기 또는 합격 영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 방법이나 실비아의 편집,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는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은요, 이게 카톡방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는 시간이 자정이나 새벽에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 카톡방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새벽에도 보내고 뭐 자정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카톡방 대신 유튜브 스트리밍을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격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전원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